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되게 지방이나 이 낯선 곳에 오실 때 굉장히 좀 두렵고 걱정되고 많이들 그러시고 궁금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래서 어 그 지방 소도시에서 정말 살면 참 좋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장점 단점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 보니까 어디 가나, 그리고 사람도 장점 단점 다 있고요. 어디 가나 완벽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나를, 완벽하지 않은 환경을 다 장점으로, 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내 천국이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란 걸 이 나이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니토바 위니펙에서 10 년을 살다 왔잖아요. 아주 거기 이름도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일 그 유명한 또 밴쿠버에서 6 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어디 가나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니토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에 그때 살면서 내가 사실은 카페도 운영해 보고요. 블로그도 운영했었어요. 근데 한 5년 동안 지금 다 제가 스탑해 가지고 그래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랑 다 있어서 그 사진을 찾아서 제가 배경에 약간씩 넣어 드릴 건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추억에 너무너무 좋은 추억에 잠겼어요. 우리가요,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사실은 미래에 모르는 얘기를 주로 할까요? 지나간 과거, 살아온 얘기, 내 추억을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추억,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사는 이 현실이 곧 추억으로 변해요. 근데 그 추억으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얘기할 나눌 이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현실이 또 같이 아프고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아프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단점이 많은 곳이라도 그거를 즐기고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어요, 마니토바의 위니펙에 살면서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기분이 되게 좀 업되고 행복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제가 요즘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에브리데이 하나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편집도 배우다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일단 내용만 올리고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몰입하면 제가 약간 다른 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왜 아줌마들이 나이 먹으면 많이 까먹는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어느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딸이 잠깐 왔다 갔는데 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낳아 줘서 잘 키워 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제가 '어머 오늘 네 생일이니?' 며칠 전까지 기억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근데 딸이 고맙다고 돈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뭐 어때요?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또 뭐 자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럼 파티하자." 그러고 보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마니토바 위니펙에 살던 거를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리얼하게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거기 가면 제일 좋은 거 영어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줘."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도 10 년을 거기서 살고 여기 밴쿠버 UBC 대학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골에서 한번 살아 봤을 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첫 번째로 저도 그 이민이 이 밴쿠버나 대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마니토바 이민이 쉬웠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민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쪼끔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대도시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데 정말 캐나다 여행 와서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상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안 맞는대요. 돈도 없고 경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삶의 의미를 놔 버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면은 살 것 같고 죽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뭐냐. 그래도 나는 꼭 가고 싶으니까 해 달라." 그랬더니 이 마니토바 프로그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 3년 이상의 조그만 사업체 하고 있으면 되고 재산도 뭐 사업체랑 집이랑 다 해서 뭐 3억 이상 증빙만 하면 된다. 그때 정말 쉬웠었어요. 2000 년대 초반 2002 년도에 제가 그 답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거 마니토바라는 것이 맞았고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죠 저는 그곳에서. 근데 내가 거기 잘 모른다고 불안하다고 이상한 데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안 갔으면 제가 여기 왔을까요? 아마 못 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 오려면은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주권 따기까지 오랜 세월을 걸리고 또 내가 유학으로 해야 되고 또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판단하고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맡길 테니까 해 달라. 왜냐면 모르는 동네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02 년도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딱 찾으니까 백과사전란에 인구가 몇 뭐 춥고 뭐 그 정도 뭐 농업의 주로 위주고 그 어디 위치고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서점에 가서 읽은 게 거의 미국 이민 책 많이 읽었어요. 미국 이민자들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김옥란 유학원 그분이 쓴 책 한 권 딱 읽고 왔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뭘 시작할 때 항상 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딸랑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어쨌든 덕분에 저는 거기서 영주권을 1년 만에 땄어요. 지금도 아마 영주권 따는 거는 거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어 인제 취업 워크비자 받고 하는 취업도요. 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가. 왜냐면 지방은 인력이 딸려요. 그리고 막말로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초대를 하지 사람 못 사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우리 딸이 얘기한 거 정말 영어는 거기 가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구가 지금 한 130만 정도 되는데 마니토바에 전체에 한국 이민자가 한 4천5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한국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이 훨씬 많아요. 정말 애국 같아요. 그리고 어 그 사업을 하더라도 외국인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든 공부를 하든 내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든 사업을 하든 영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노출을 많이 될수록 사실은 제가 영어가 많이 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너무 당황해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실은요. 이민 쉽죠. 그다음에 영어가 빨리 늡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제 욕심이 나서 칼리지도 갔잖아요. 칼리지 가면 거기 대학을 가면 좋은 게요. 저희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 다녔고 저는 인제 칼리지를 갔고 그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요. 아이들은 전부 다 론을 받아서 여기는 대학을 가잖아요. 이렇게 돈 줘서 학교 잘 안 보냅니다 거의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왜냐면 18 세가 넘으면은 거의 그런 자립 정신이 여기는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이 유독 여기 와서도 정말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아이들한테 학비를 주고 용돈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 자립 위해서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 캐네디언 애들처럼 저희 아들도 다 그 론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 론을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줘요. 참 신기하죠. 대도시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나중에 텍스 크레딧도 받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내가 그 학생인데 돈을 많이 정부에 냈잖아요. 그리고 졸업하고서 취직해 봤자 뭐 그렇게 많은 연봉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급 받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그때 칼리지 나와서 직장을 쪼금 다니다가 쉬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학비는
한 10,000불 정도 썼나? 다 뭐 책값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반 정도가 환급이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제가 아주 꽁돈 받은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이요, 어떤 교육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우대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행사가 공짜가 굉장히 많고 입장료도 싸요. 그리고 철따라 그런 행사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니토바에서 정말 행사는 행사,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다 참가해서 그런 걸 정말 활용한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신났던 거는 그 알버타, 제가 말하는 곳은 알버타, 사스캐치원주, 마니토바주, 느부른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지방 도시들을 갈수록 거의 그 이런 이민자들보다 현지 그 캐네디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국적인 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이렇게 같은 동양인들이 많고 이렇게 아시안계도 많고 그러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한정이 되는데, 여기는 정말 유럽계, 뭐 미국계, 이런 뭐 아일랜드계 그런 애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애국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이국적인 시내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신나했던 게 그 농촌 풍경이요. 그 농촌하고 자연의 그 광활한 환경은 정말 제가, 이제 사진 하나씩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언제 해바라기 쫙 펴 있는 그런 장관을 어느 시 보겠어요. 그리고 유채밭. 유채밭도 얼마나 센노란지, 정말 그 해바라기는 그 반고흐의 작품 있잖아요. 거기서 그 노래를 정말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상을 했고요. 유채밭과 그 마니토바의 특징이 산이 없어요. 높은 데가 없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또 그 농지를 달리다 보면은 끝이 바다같이처럼 지평선이 끝이 이렇게 보여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웬 하늘이 정말 멋있잖아요. 막 구름이 위에서 막 떠다니고 막 새들 날아다니고 바람은 막 불어오고,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초가집 짓고 싶은 그 충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 이국적인 풍경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봄 되면 유채꽃 보러 다니고, 여름 되면 해바라기 꽃 보러 다니고, 가을 되면 또 완전 밀밭들 있잖아요. 추수하는 거. 그래서 그 추수하는 끝에 또 그 유채가 또 씨가 떨어져서 가을에 되면 저는 유채를 또 그 밭에 다니면서 꺾어서 그걸로 나물해 먹고 김치 다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의 그 이국적인 특색,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하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어 또 강물을 따라서 그 연어 올라올 때 그것도 저도 해 봤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것도 있고, 세계 최대의 뱀 서식지도 그 마니토바 위니펙 위에 그 나르시시스인가 그 마을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도 봤고 보러 다니고, 또 그 우리나라만한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거기에 어 그 모든 호수가 엄청나게 깊은데 다 얼어요, 겨울에. 왜냐하면 -25, 40도니까. 그때 되면은 저희가 인제 오히려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눈 속에 숲속에 가면은요, 거기는 차가버섯도 많아요. 제가 좀 많이 아파 가지고 암에 좋은 차가버섯, 상황버섯을 엄청 따러 다녔는데 아주 보물창고예요. 왜냐면 추운 데서만 자라거든요, 그 버섯이. 그래서 그거 따면서 그 호수 다 얼어 있으니까 거기 막 달려다니면서 그 얼음 낚시하는 그곳 가서 구경도 하고 고기 잡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그 자연환경 속에서 무조건 차 타고 2-30 분만 밖으로 나가고 1 시간, 2 시간 가면요, 완전 그 바다 같은 그 호수가 보이면서 거기에서 그 산 나물도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 막 고사리도 엄청 따고, 그다음에 막 송이버섯도 따고. 여기 대도시는 좀 까다로워요. 근데 거기는 적극 장려를 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철이 오잖아요. 그럼 막 블루베리가 얼마나 몸에 좋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블루베리 따 먹어라." 날리고, 대신 곰 조심하라 그러고요.
연어철이 오면 또 고기 올라온다고 그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많이 잡아라 그러고 또 광고해 주고요. 그러면서 튜나 살몬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신문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쯤 되면 송이버섯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약용버섯, 식용버섯이 차이점 구분법 해 가지고 쫙 나와요. 저는 사실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그 구분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따 먹고 그러는데 오히려 대도시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거 있지만 그 지방 특색에 그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어 장려하고 그리고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춥죠 거기가. 마이너스 뭐 25, 30도 평균 겨울에는 막 이러니까 뭐 대신 근데 햇빛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그 하얀 겨울에 온 동네가 눈으로 다 덮이고 거기 동네마다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그 어느 호수에 전부 다 아이들이 그 썰매 아니 이제 스케이트를 이렇게 막 타요. 그러면은 저는 스케이트를 무서워서 잘 못 타거든요. 그 호수 어느 호수 이렇게 바닥을 제가 궁금해 갖고 막 이렇게 눈을 치우고 바닥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호수가 고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완벽하게 얼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쫙 눈을 치고 바닥을 어떻게든지 봅니다. 세상에. 제가 사진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은. 전에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 다 올려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봤더니 작은 고기, 큰 고기, 이만한 고기, 작은 고기 해 가지고요. 그 얼음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금냉동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는 봄 되면 자동 해동돼서 그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춥다고 시골이라고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정말 이민도 잘 되지 영어도 잘 되지 학비도 저렴하지 그리고 사람 친절한 건 또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도 즐기고 또 사람도 정말 친절해요. 어느 정도 친절하냐면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차 다 서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서는 게 아니야. 다 서 가지고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래 가지고 막 자기네들 밀고 당기고 차 막 연결해 주고 아주 미안할 정도로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정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리고 인제 살다 보면 한국에 이렇게 여름 방학 되니까 한두 달 갈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앞집에 캐네디언 아저씨 볼 때마다 "Hi, how are you doing?" 맨날 인사를 해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제 제가 "나 인제 한국 갔다 온다." 그랬더니 자기가 잔디를 깎아 주겠대요. 걱정 말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마니토바 위니펙에 있을 때 집이 코너집이라 잔디 마당 엄청 넓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잔디 있는 집 마당 되게 싫어해요 인제. 잔디 깎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그분이 다 깎아 줬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뭐 갖다 준지 아세요 나중에? 차가버섯 물 갖다 주고요. 고사리 나물 무쳐서 갖다 주고요. 김밥 싸서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한국 음식 마니아가 되더라고요. 국위선양했어요 저. 그래서 지방에 가서 살면 좋은 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게 내일 모레 먼 훗날에 내가 오늘을 추억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캐나다에 오시면요. 막 돌아다녀야 돼요. 정말 일하고 공부하고 집에 있는 시간 빼놓고 뭐 하는 거 빼놓고는요. 다니면 정말 캐나다의 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즐기면 그게 나중에 추억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준비하다가 하루 종일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추억에 빠져 가지고. 이 말하는 거는 잠깐 멘트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게요. 사실은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너무너무 잘 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맨날 눌러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신이 나 갖고 자료 막 찾고요. 내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글을 또 찾아 들어가서 봤지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오픈할 수 있으면 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 가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살아봐야 돼요. 어쩌면은 대도시는 우리 서울 대한민국 서울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 캐네디언식 오리지널 애국은 그 그 좀 새롭고 정말 도전해 보시고 정말 탐험하고 싶은 곳은 지방 도시입니다. 지방 소도시라니까 기억하시고 아무 걱정 마시고 음 그쪽으로 가야 될 운명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선택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아 그래. 한번 가서 해 보자.' 나한테 온 기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받은 것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자.'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탐험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지은 탐험대 이름이 있어요. 아가페 탐험대라고.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탐험대들을 끌고 엄청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나중에 그쪽으로 가시면 있으면 제가 막 안내를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사진도 보내 드리고.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 정말 내가 선택받았고 가서 행복하게 살아서 나중에 그걸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자.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절대 아프지 않아요. 가서 잘 사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